매주 화요일은 격주로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9일에 정부에서 개최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서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위축돼 지역 경기 회복을 저해한다는 관점으로 이 방안들이 나왔는데, 자, 이 당시 이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서 인구 감소 등의 지역 경제 위축에 따른 자산 상승 기대감이 없다는 것이 현재 지방 부동산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런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지난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가 개최됐었습니다.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관계기관과 협회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최대행은 최근 경제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나 건설 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었고 악성 미분양이 느는 등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대전, 안산철도 지하화 및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 간접자본 예산 70% 상반기 조기 집행 및 LH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호 매입 등의 유동성 지원, 공사비 현실화와 정비 활성화 및 사업 여건 개선을 통한 건설 투자 유도, 이렇게 세 축으로 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보완책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만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지역 소멸 우려가 맞물린 지역 경제 위축은 지방 부동산 위기의 결과가 아닌 원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지방 부동산 분위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볼지 결과로 볼지에 따라서 해결책의 방안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이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지방 부동산 침체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으로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네, 실제로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22년 5만 7천호로 급등한 이후에 23년도 5만 2천호, 24년도 5만 3천호로 5만 가구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2년도 6천 채, 23년도 8천 채, 24년도 1만 7천 채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악성 미분양 공공 매입, 기업 구조 조정 리츠 출시 등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단순히 미분양 과잉 현상을 떠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공가 등의 장기적으로 고민해 해결해 나갈 내용이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미 지방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1세대 2주택 특례 세제 혜택을 시행했지만 반응은 미온적이며 지방주택을 구입해도 자산 가치로서의 안정성이 있다는 면을 수요자에게 각인시킬 세제 감면이나 인프라 개선 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현재 지방 부동산 분위기 침체와 지역 경제 위축은 단순히 부동산 대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 균형 발전이 필요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해결책 방안 중에서 미분양 주택을 LH 공공 매입이라든지 또 CR 리츠 출시 등을 봤을 때 이 미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실제로 이런 방안들이 미분양 주택 개수에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것을 의식한 정부에서는 건설 투자에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인위적으로 건설 투자를 하게 될 경우 1차적으로 건설사 법인의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은 하도급 업체에 지급되어 현장 노동자들에게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한국인이 현장 노동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돈이 돌아 경제가 순환했었지만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 돈은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 효과가 예전만큼의 효과는 못 볼 것이라는 전망이 큽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경기를 살리는 것이 건설업 경기도 회복될 것이며 일단 건설업체 수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불어 LH 미분양 주택 매입은 제한적 물량, 저렴한 매입 가격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실행하는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 평가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가치가 달라질 우량 매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향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다면 공공매입의 명분이 있고 결국 민간 부문인 CR리츠도 유사한 맥락으로 집행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LH에서의 미분양 주택 매입도 하나의 방법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 많은 건설사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건설 투자가 아닌 다른 효과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부 수석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의 건설사 줄도산 위기 부분에 착안한다면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주택 공급 등을 담당하는 부동산 PF 사업에서 시행사는 그간 1에서 5%의 자본 투자로도 시공사의 책임준공으로 금융권 대출을 끌어와 완판을 하게 된다면 100배 넘는 수익을 거둬왔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 금융권과 건설사로 이어지는 연쇄 부도 우려의 경제 내관이 되고는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시행사의 자기 자본을 30%까지 끌어올리고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책임준공 부담 완화 방안은 미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상우 장관은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가기간에 따라서 세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양지영 수석은 지방 미분양은 대출 때문에 적체되는 것이 아닌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세금 부담만 커질 우려에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 것이라며 세제 혜택이 크다면 어느 정도 수요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지방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사실상 무리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애초 지방의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지어진 배경에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토지 공급에 책임을 짓고 앞으로의 공급 현황을 감안해 토지 공급도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